돈이란 무엇일까? 7.8기의 도전 끝에 한인기업 최초 글로벌 외식 그룹을 이룬 김승호 회장님은 돈에도 감정이 있고 인격이 있다고 말한다. 하나의 인격체를 위해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의 돈에 대한 철학을 들어본다. 그냥 열심히만 사는 것으론 안 된다. 부자가 될 수 없다. 최상의 부자가 말하는 부의 비밀. 오늘의 강의 1강 돈은 인격체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승호입니다. 돈의 속성 저자이고 스노우폭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승호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돈은 인격체다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23일이었는데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맨해튼에 그날 저녁 비가 많이 내렸어요. 저희 가족이 저녁 식사를 끝내고 맨해튼 34번가에 있는 땡땡땡 백화점이라고 있습니다.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아내와 아들이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 저는 쇼핑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밖에서 그냥 저 정문 앞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떨어지는 빗방울 쳐다보면서요. 저 백화점의 역사를 간략하게 적어놓은 동판이 하나 있어요. 40살이 막 넘은 백인 남자가 부수비를 맞고 가방에서 요만한 종이를 하나 꺼내더니 앞에다 놓고 국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을 펼쳐놓고 국어를 시작하니까 저 사람도 늦은 밤까지 저녁도 못 먹었겠나 하는 생각에 주머니에 동전하고 종이돈 몇 개를 해서 건네주고 백화점 뒤로 와서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보다 약간 더 너그러운 인도 여자가 제법 큰 돈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고 나서 이 사람이 저녁값이 해결이 되었는지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걸통을 들더니 안에서 종이돈은 다 꺼내서 집어넣고 동전 몇 개를 툭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뭘 버리고 갔나 궁금해서 가봤더니 이게 방송에서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페니 3개예요. 사람들이 준 돈 중에서 페니는 걷어내서 던지고 간 거예요. 돈은 사람처럼 감정과 사고와 의지를 지닌 인격체라고 받아들입니다. 당연하지만 인격체라는 건 스스로 생각하고 자아를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돈이 그럴까요? 하지만 돈은 사실 스스로 움직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단지 숫자가 적힌 종이일 뿐이에요. 생각해보면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우리가 법인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보통 회사가 창립돼서 주식회사나 뭐가 되면 법인, 그러니까 인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도 실제로 사람과 동일하게 현실 세계에서는 하나의 인격체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법인이 어려운 소송을 하기도 하고 소송의 상대자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회사가 하나의 인격체처럼 대우를 받듯이 돈이란 회사보다 더 정교하고 체계적, 구체적인 인격체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는 큰 돈이 몰려가서 저 사람한테 가면 합당한 대우를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죠. 돈들은 거기서 자식을 낳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돈이라는 것은 인격체가 갖고 있는 품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 그래서 돈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제 머릿속에 두고 돈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감정을 가진 실제라서 실제처럼 느껴야 돼서 돈을 사랑하되 과하지 말고 품더라도 보낼 줄 알고 절대 함부로 대하지 말라. 돈은 항상 존중하고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하냐는 질문이 나한테 생길 때마다 돈을 인격체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돈을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처럼 대하면 돼요. 이렇게 돈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을 바꾸는 순간 여러분의 경제적 미래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절대 작은 돈을 함부로 하지 말고 큰 돈은 마땅히 보내야 될 때 보내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치하거나 허세를 부리기 위해
우리가 사치하거나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친구를 이용한 적 있죠? 좋은 곳에 친구를 데려가 주려고 할 것이고, 좋은 친구를 대하듯 돈을 대하라. 품 안에 있는 돈을 기품이 있는 곳에 사용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그렇게 내가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꾼다면 돈들끼리도 저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바꿔나갈 거라고요.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일도 없고, 돈도 나의 소유물이 아님으로써 상하관계가 아닌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돼요. 이것이 저는 진짜 부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력 또는 불법, 일확천금 이런 방식으로 어디 권력자나 졸부에게 들어간 돈은 언제든지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인도 해치기도 해요. 그러니 위험한 돈하고 친해질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저는 예전부터 쇼핑몰이나 어디 매장에 장 보러 가면 저는 주차장에 카트가 있으면 그걸 끌고 매장까지 갑니다. 물론 일하는 직원들이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걷어가긴 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제가 슈퍼마켓을 했을 때 1년에 쇼핑카트를 100개 정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카트 하나가 200불 정도 되니까 10만 불 정도는 버리는 돈이에요. 그때 경매에 가면 그거 사러 다니고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제가 이 이유를 말하는 이유는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태도와 똑같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람들 중 자기 자식은 굉장히 중요하고 막 예뻐하면서도 남의 자식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돈을 인격체로 대하는데 내 돈만 인격체로 대하고 남의 돈에 대해선 되게 무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동일한 돈이에요.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 내 돈을 대하는 태도, 척도. 내 돈은 엄청 아끼고 존중하는데 남의 돈을 함부로 한다면 이 사람은 실제로 좋은 돈을 존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세, 세비, 회비, 친구돈, 부모돈 이거 다 모두 다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진심으로 나의 돈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 이 돈이 저 돈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를 다 서로 비밀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돈은 교류되고 있기 때문에 돈이거든요. 돈다 그래서. 그래서 세금이나 공금 같은 공공자산들도 일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돈도 역시 함부로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저는 100% 제 지분으로 되어 있는 회사일지라도 그 회사에 가서 제 매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할 때 다 돈을 지불하고 삽니다. 왜 돈을 낼까요? 제 건데. 그 물건이 판매되고 매출이 늘어나고 매출의 일부들은 그것을 경영하는 경영자들의 이익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일부는 그 사람 것인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을 통해서 배당도 받고 아니면 보너스도 주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내 임의대로 가져와 버리면 재산을 손실할 경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조차도 저는 매번 직접 지불하고 다 사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는 되게 일상화되어 있고 이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집에까지 오는데 30분, 40분 운전을 하고 왔는데 제가 이 농장을 운전하면서 이 안에 도로를 하나 놓는데 그런데 지금 34마일을 운전하고 왔는데 돈 하나도 안 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들이 들어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저보다 세금을 내서 이걸 다 만들어 놨냐는 거냐고요. 그럼 저는 다른 사람들의 돈을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 세금을 내고 있어요. 내 돈도 저 안에 들어간 거예요. 세상의 모든 돈은 연결돼 있다. 남의 돈이든 내 돈이든 모두 다 인격체로 존중해 주라는 말입니다. 내가 나의 자식을 함부로 하지 않고 남의 자식도 존중할 때 우리 자식도 존중을 받는 것처럼 내 돈을 존중하고 남의 돈을 동시에 존중하다 보면 결국 존중을 많이 받는 돈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인격체로 대하는 순간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문이 여러분들한테 열리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아내하고 결혼 30주년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게 미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를 도는 되게 비싼 패키지 여행이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여행 가면 그래도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쇼핑도 되게 많이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웬걸 쇼핑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박물관 쫓아가고 시장 쫓아가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평소에 여행을 하다 보니까 막상 여행 가서 뭐 사오면 나중에 시간 좀 지나고 나면은 그냥 다 예쁜 쓰레기더라고요. 버리긴 버려야겠는데 너무 예뻐. 그래서 못 버리는 쓰레기로 집에 이상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갔던 사람들도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거의 쇼핑을 안 하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돈을 함부로 쓴다는 거는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함부로 쓸 수 있어요. 함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돈을 존중하면 이렇게 행동 안 하게 됩니다. 자기가 가장 필요한 것이나 정말 원했던 거를 가끔 사고 돈을 가지고 허영과 사치를 하는데 쓰지 않아도 돼요. 쓰지 않는 것이 옳다는 걸 배우게 돼요. 왜냐하면 돈을 존중하고 있으니까요. 소비력과 품위력은 비례하지 않는 여기서 제가 좋은 돈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 돈이 좋은 돈이 나한테 들어오려면 내가 그 돈에 맞는 품위를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사소한 것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욕을 하고 투덜거리는 것, 경박한 자세로 앉아있는 것, 남을 비웃는 것, 지저분한 차림, 약속에 늦거나 변경하는 것. 이런 모든 행위들이 품위 없는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품위 없는 행동에 돈이 들어가면 돈도 품위 없어져요. 그게 사람들에게 품위가 생기면 돈도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품위 있는 돈이 돼요. 그래서 부라는 건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한다고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부자가 된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부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 역시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만약에 열심히 산다고 부자가 되었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제 부모님이 정말 열심히 사신 분인데 부자로 은퇴하지 못하셨어요. 열심히 살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데 정말 부자가 되는 거는 열심히 사는 걸로는 부족하거든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바꾸어 보면 돈이라는 것은 내 과거 시간의 결정체예요. 내가 과거의 시간을 맞춰주고 이 돈을 바꿔서 여기에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돈 자체가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자체가 자산이에요. 부가 되는 법. 돈을 인격체로 대한다. 두 번째, 돈이 나처럼 일하게 한다. 내가 이번 번 돈이 나도 일해서 돈을 벌듯이 이 돈도 똑같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것. 이 과정을 배우는 것이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부자라는 것을 보면 특히 굉장히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 사회구조 안에서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길을 열어준 것으로 이 사람이 혜택을 받은 게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은 부자가 되고 나면 옳은 돈을 구하고 이 옳은 돈이 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한테 같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모든 기준이 돈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집안의 주인이 돈이 됩니다. 사람이 거꾸로 돈을 위해서 일하는 과정이 될 거예요. 이 과정 전체를 다 바꾸려면은 돈이 인격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인격체도 받아들이는 순간 제가 지금 설명하지 못한 다른 부분들은 저절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강의가 끝났을 때에는 주변에 있는 작은 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장롱 안에 떨어져 있는지, 장롱 안에 서랍에 잠자고 있거나 소파 뒤에 장롱 안에 떨어져 있는지, 장롱 안에 서랍에 잠자고 있거나 소파 뒤에 잠자고 있고, 소파 밑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동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이걸 다 거두셔서 닦아서 아끼시고 좋은 데 보내주셔야 돼요. 이렇게 돈을 인격체로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꿔나갈 걸로 봅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돈의 속성 1강을 듣고 20살 아이가 피드백을 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1강. 페니 3개는 사탕조차 살 수 없는 돈이지만 김승호 회장님은 그런 작은 돈까지도 소중하게 다루시는 것을 보고 감명받았고, 그걸 보고 앞으로 가격이 저렴하다고 무작정 사는 습관을 고쳐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큰 돈을 다루지 못한다. 이 말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 같습니다. 법인도 세상에서 하나의 인격체이지만 돈은 법인과 회사보다 더욱더 정교하고 세계적인 인격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돈을 사랑하되 과하지 말고 품더라도 보내줄 줄 알아야 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돈을 내 친구처럼 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돈과 나는 상하관계가 아닌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자의 모습. 위험한 돈은 나 자신까지 해칠 수 있으므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 배우게 된 것은 큰 돈이 아닌 작은 돈이 큰 부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남의 돈은 곧 내 돈이다. 남의 돈을 대하는 법은 내 돈의 척도일 수 있습니다. 돈을 인격체로 대하는 순간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소비력과 품위는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회장님의 말 또한 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부자가 되는 두 번째 방법은 나한테 좋은 돈이 들어오려면 나도 그 돈에 맞는 품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욕 쓰지 않기, 약속에 늦거나 변경하지 않기. 마지막으론 돈이 나처럼 일하게 만들어야겠다는 것을 배웠고, 앞으로 내 인생을 이런 방향으로 변화시켜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임성엄.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